가을이 깊어지는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는 30년 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붉게 익은 감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그 아래 평상에 앉아 정심은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71살. 그녀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칼끝이 감 껍질을 따라 미끄러지듯 돌아갔습니다. 얇고 긴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왔지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대문 쪽에서 아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은 칼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표정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자 도연이가 기다려졌습니다. 어서 오너라.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42살의 아들은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민정과 5살 도연이가 따라 들어왔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정의 인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정심은 그 차가운 어조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이후 줄곧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유독 더 냉랭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할머니한테 와봐. 정심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를 보지도 않았지요. 대신 거실로 달려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아, 정심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켜고는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귀가 멍멍할 정도의 소음이었지요. 민정아, 소리 좀 줄여주렴. 민정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애가 보고 싶어 하는데요. 뭐?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심은 직접 리모컨을 가지러 갔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으려 하자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 할머니 나빠. 그리고는 정심의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아야. 정심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고요. 도연아, 그러면 안 된다. 정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할머니한테 발로 차면 안 돼요. 사과하렴. 도연은 할머니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5살 아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차가움이었지요. 사과 안 해. 할머니가 먼저 내 거 뺏었잖아. 도연아. 정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혼낼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심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정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도연이한테 혼내신다고요? 민정아, 아이가 잘못했으면. 어머님이 먼저 애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으셨잖아요. 그게 잘한 겁니까? 정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맨날 우리 도연이만 혼내시네요. 할머니가 뭐 그렇게 잘하셨어요? 아드님도 제대로 못 키우신 분이. 민정아. 지훈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래? 오빠는 가만히 계세요. 맨날 어머니 편만 드시네. 민정이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가자. 여기 있으면 할머니한테 혼난대. 민정아, 잠깐만. 정심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정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지요. 감히 어머님이 저한테 손대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귓가가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충격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컸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지훈도
도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자, 도연아. 민정이 아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아. 지훈이 뒤따라갔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 당장. 싫어요. 어머님이 먼저 우리 애한테 사과하셔야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도 참 웃기네. 어머님이 우리 애 때리려고 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심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 TV에서는 여전히 만화 영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손을 대보니 뜨겁더군요. 마당의 감나무가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붉은 감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되뇌어 봤습니다. 손자를 혼내려 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더 단호하게 며느리를 대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정심은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3세 시집와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 아들을 키웠지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지훈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게 여자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뺨을 맞은 순간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정심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감나무의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정심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로, 그리고 이 집안을, 이 가족을 지켜내기로. 새벽 3시, 정심은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통장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보낸 돈의 기록, 민정과의 첫 만남 때 받은 명함,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펼쳐놓고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처음부터 직감이 있었습니다. 민정이라는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어색함, 말투, 행동,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달라지는 표현들. 정심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최 실장님께 연락해야겠어. 최 실장은 남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퇴직 전 경찰이었고 지금은 작은 조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저 한정심입니다. 급히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심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감나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붉은 감들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작이야. 정심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3년간 매월 200만 원씩 이체하셨네요. 총 7,200만 원입니다. 정심은 숫자를 적어두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동이체를 중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무겁였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던 돈을 끊는다는 것. 그건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었지요. 이게 맞는 걸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뺨을 맞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발로 찼을 때 민정이 보였던 무관심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심은 중얼거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최 실장과의 약속 시간이었지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최 실장은 65살의 말쑥한 신사였습니다. 회색 재킷에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지요. 예전 경찰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요. 천만에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정심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민정에 대한 의심, 어제 있었던 폭행 사건, 손자 도연의 이상한 행동들. 최 실장은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민정입니다. 36살이고요. 결혼 전 직업은요? 병원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간호학과 나왔다고 했고요. 최 실장의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민정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 전에 명함도 받았고요. 정심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민정,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적혀 있었지요. 최 실장이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분 사진이 있으십니까? 정심은 휴대폰을 꺼내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본적인 조사는 가능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사모님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죠. 형님 생각해서라도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당하게 지불하겠습니다. 이건 제 일이니까요. 최 실장이 잠시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 조사비로 50만 원만 받겠습니다. 정심은 현금을 꺼내 건넸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하세요. 혹시 집 명의나 재산 관련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 집인데 혹시 모르게 명의가 바뀌었을까 봐요. 최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의심이 드실 만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민정이가 가끔 이 집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 집이라고요.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시죠. 가까운 등기소에서 떼실 수 있습니다. 정심은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사모님,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족 문제는 진실을 알고 나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정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등기소로 향하는 길, 정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명의가 바뀌었다면 어떡하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마련했던 유일한 재산, 그게 모르는 사이에 넘어갔다면요.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평구 진관동 234-5번지 맞으시죠? 네.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소유자 란을 확인했습니다. 한정심. 아직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 김민정. 채권 최고액 2억. 이게 무슨... 정심은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된 건가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년 전 3월 15일이네요. 본인이 직접 설정하신 걸로 나옵니다. 제가요? 네. 서명도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심은 손이 떨렸습니다. 2년 전 3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때 민정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지훈의 사업 자금이라고요. 서류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었지요.
사업자금 대출 서류예요. 형식적인 거라고 지훈이가 그랬는데요. 정심은 그때 믿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을요. 하지만 그게 근저당권 설정 서류였다니. 복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정심은 복사된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세계는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심은 서재를 뒤졌습니다. 2년 전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파일 속에서 계약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여자 김민정, 차용자 한지훈, 금액 2억 원, 이자는 연 5%, 변제기일은 2년 후. 2년 후면 올해잖아. 정심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변제기일이 2달 후였습니다. 만약 지훈이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집이 넘어가는 걸까요? 정심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여보세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시간 있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사에서 좀 바빠요. 오늘 저녁에 집에 좀 와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엄마, 어제 일로 전화하시는 거예요? 민정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혼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다. 정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억에 대해 얘기 좀 하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이가 너한테 빌려준 2억 말이다. 그리고 이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 엄마, 그건 오늘 저녁 7시. 민정이랑 같이 와라. 둘이서. 정심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정심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그리고 최 실장에게서 온 예비보고서. 최 실장이 오후에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 학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근무 기록이 없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심은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지요. 대학도 병원도 모두 거짓. 도대체 민정이는 누구지?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지훈을 만난 목적이 뭐였을까? 그리고 왜 이 집의 근저당권까지 설정했을까? 저녁 7시가 다가왔습니다. 정심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과 민정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정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지요. 민정이 거실로 들어오며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앉아라. 정심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심은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참았습니다. 설명해봐라. 둘 다. 민정과 지훈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 정심은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정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였지요. 지훈은 그 옆에서 손을 비비적거렸습니다. 정심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구나. 정심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냐? 이 집에 설정된 2억짜리 근저당권.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도장 찍어준 서류가 이거였구나.
사업자금 대출 서류라고 했지?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 정심이 민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뭘 오해했는지 말해봐라. 그건 형식적인 거였어요. 지훈 오빠 회사가 어려울 때 제 돈으로 도와준 거고요. 그냥 나중을 위해 계약서 쓴 거예요. 형식적이라고? 정심이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자 연 5%, 변제기일 명시, 근저당권 설정까지 해놓고 형식적이라고? 어머님은 법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요즘은 가족끼리도 다 계약서 씁니다. 제가 제 돈 2억을 그냥 줄 순 없잖아요. 내 돈? 정심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쓴 웃음이었지요. 민정아, 너 서울대 간호학과 나왔다며? 순간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고도 했고, 그게, 어머님이 그걸 왜, 거짓말이더구나. 정심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실장의 메시지를 보여줬지요. 조사했다.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생 명단에 내 이름은 없어. 서울대병원 근무 기록도 없고.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야? 민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심이 계속했습니다. 더 있다. 내가 말한 고향 주소도 거짓이야. 부모님이 사업하신다고 했지? 그것도 확인이 안 돼. 어머님, 민정이 일어섰습니다. 제 사생활을 조사하셨어요? 탐정까지 고용해서요? 내 아들을 속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조사하다니.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민정아. 지훈이 민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답해. 진짜 학력이 뭐야? 왜 거짓말한 거야? 나요. 민정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오빠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편 드시는 거예요? 편을 떠나서 사실을 말하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야. 3년 동안 거짓말하고 산 거야?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문대 나왔어요. 간호학과 맞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한 것도 맞고요. 서울대병원은 아니었지만. 뭐? 지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그동안 오빠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서울대 나온 여자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정심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요. 그럼 2억은 어디서 났냐? 정심이 물었습니다. 전문대 나와서 병원 다닌 사람이 2억을 어떻게 모았지? 민정이 정심을 쏘아봤습니다. 제 사생활까지 알아야 하세요? 알아야지. 정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돈으로 내 집에 근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부모님께 받았어요. 만족하세요? 부모님? 정심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부모님 주소도 거짓인데 확인했더니 그 주소엔 아무도 살지 않더구나.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 그만하라고. 정심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 속이고 내 집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손자를 방임하고 나한테 손찌검까지 한 사람이 그만하래. 손찌검은 어머님이 먼저. 거짓말하지 마. 정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여자의 외침이었지요. 어제 내가 날 때렸어. 이유도 없이. 그저 내가 손자를 혼내려 했다는 이유로. 민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말이다.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는 5살이야. 그런데 할머니한테 발로 차고 사과도 안 하고 눈빛에 존중이 없어. 그게 정상이냐? 애들은 원래 그래요. 아니야. 정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는 안 그랬어. 5살 때 예의 바르고 착했어. 내가 도연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제 알겠더구나. 지훈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정아. 지훈의 목소리가 나직했습니다. 진실을 말해. 2억이 어디서 났는지.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하면 나도 조사할 거야. 끝까지.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대답해. 전 남편한테 받았어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전 남편이라고?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로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바람피워서 제가 이혼했거든요. 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전에 이혼한 적 있다고 말 안 했잖아. 말하면 오빠가 받아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숨긴 거야? 학력도 과거도 전부. 지훈이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산 거야. 나는.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원한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나갈게요, 엄마. 지훈아. 정심이 불렀습니다. 생각 좀 해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지요. 거실에는 정심과 민정만 남았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습니다. 민정아. 정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텐 미안하다는 말 안 하니? 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요. 미안해요. 뭐가? 전부요. 거짓말한 것, 어머님께 손댄 것, 도연이 제대로 못 키운 것.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가거라. 어머님. 민정이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랑 오빠는?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을 열어줬지요. 오늘은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민정이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심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휴.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지요. 지훈이가 괜찮을까?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3년간의 거짓말. 그 안에서 쌓아온 가족.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심은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가 달빛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감들은 여전히 매달려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몇 개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다 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되는 걸까? 정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혔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이 집안이, 이 가족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그 일주일 동안 지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묘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심은 마당에서 떨어진 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어오너라. 지우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요. 엄마, 죄송해요. 첫 마디였습니다. 정심은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부터 마셔라. 네. 지훈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이랑은 어떻게 됐니? 정심이 물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정심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으니까요. 민정이가 동의했니? 처음엔 반대했어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죠. 지훈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3년 내내 거짓말 속에 살았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도연이는? 그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문제예요, 엄마. 무슨 일인데? 어제 유치원에서 연락 왔어요. 도연이가 친구를 때렸대요. 이유도 없이. 정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네. 이번이 세 번째래요. 선생님이 상담을 권하셨어요. 지훈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너무 무능했어요. 민정이한테만 맡겨두고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지훈아. 정심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돼. 도연이는 아직 어려. 고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죄송하고 고마워요. 그날 오후 지훈은 도연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정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할머니를 보자 움찔했습니다. 할머니. 그래, 도연아. 정심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 집에 온 거 환영해. 저번에 할머니 발로 차서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래. 할머니도 그날 너무 무섭게 혼내려 해서 미안했어. 정심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심의 집에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훈은 주말마다 도연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심은 손자와 천천히 시간을 보냈지요. 마당에서 감을 따고 함께 요리를 하고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도연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를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지요. 할머니, 이거 봐요. 도연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감나무 그림이었습니다. 나무 아래 할머니와 자기가 서 있었지요. 예쁘다, 도연아. 할머니 주는 거예요. 고마워. 정심은 그림을 받아들고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훈이 상담센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도연이가 애착 불안이 있대요. 애착 불안? 엄마한테 제대로 된 애정을 못 받아서 생긴 거래요. 민정이가 아이를 방임했던 거죠. 지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치료 가능하대요. 아빠인 제가 더 관심 가지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요. 그럼 지훈이 내가 키워야겠구나. 네.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어요. 민정이도 동의했고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도연이 엄마처럼은 못해도 할머니로서 최선을 다할게. 감사해요, 엄마.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정은 2억을 돌려줬습니다. 근저당권도 해지됐지요. 그 돈 어디서 났대? 정심이 물었습니다. 본가에서 받아왔대요. 사실 부모님이 계시긴 하셨나 봐요. 다만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거죠. 그래. 정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만나고 싶어 하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그것도 제가 동행하는 조건으로요. 잘했어.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둘까 해요. 왜? 도연이 때문이에요. 야근 많고 주말 근무도 잦아서 아이 돌보기가 힘들어요. 정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요.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엄마가 만드시는 반찬 팔면 어떨까요? 정심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반찬을? 네. 엄마 반찬 진짜 맛있잖아요. 옛날에 가게 하실 때도 손님 많았고요. 정심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석 달 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심네 손맛. 정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조림. 지우는 포장과 배송을 맡았지요. 도연은 할머니 옆에서 팔을 다듬고 콩을 골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나 할머니 도와주는 거 좋아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맑은 웃음이었지요. 정심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도연이가 도와줘서 좋아.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서너 건, 한 달 후엔 10건, 석 달 후엔 20건이 넘었습니다. 엄마, 리뷰 보세요. 다들 맛있다고 하네요. 지훈이 웃으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손맛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김치를 처음 먹었어요. 너무 좋아해요. 다음에도 꼭 주문할게요. 정심은 리뷰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고했구나, 지훈아. 아니에요. 엄마가 수고하신 거죠. 우리 둘이 함께 한 거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심은 마당에서 도연과 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감 따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심이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도연을 안아 올려 감을 따게 했지요. 와, 따졌다.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심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도 도연이 좋아. 엄마는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심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도 도연이 사랑해. 다만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것뿐이야.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보기로 했잖아. 근데 할머니랑 아빠랑 사는 게 더 좋아요. 도연이 정심을 꼭 안았습니다. 정심은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이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심이 만든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무슨 칭찬? 친구랑 사이좋게 놀았대요. 선생님이 도연이 착하다고 했어요. 지훈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도연아. 정심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손자, 이제 이 가족의 중심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깨진 건 많았지만 남은 것들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엄마, 지훈이 정심을 받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냐?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진실을 밝혀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심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함께 잘 살아보자꾸나. 네.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감들은 대부분 수확됐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정심은 알았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을 것을, 그리고 내년 가을엔 또다시 붉은 감이 열릴 것을, 그렇게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정심의 마당에 선 감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붉은 열매를 맺었지요. 작년보다 더 많이, 더 탐스럽게. 정심은 평상에 앉아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달랐지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마당 한쪽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살이 된 손자는 나뭇잎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낙엽으로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지요. 뭘 만드는 거니? 감나무요. 할머니네 감나무. 정심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평온함이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워졌으며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지요. 상담 치료는 3달 전에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지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됐어요. 안정적인 환경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정심은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지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43이 된 아들은 작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정심네 손맛은 이제 제법 알려진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50건의 주문이 들어왔고 단골 고객도 생겼습니다. 지우는 배송 준비를 마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주문 처리 다 끝났어요. 수고했다. 아니에요. 이제 익숙해져서 어렵지 않아요. 지훈이 마당으로 나와 정심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감 좀 깎아드릴까요? 아니다. 엄마가 하마. 손 안 아프세요? 괜찮아. 이거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키웠고 도연을 돌봐주고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엄마, 왜? 감사해요. 매일 말하지만 정말 감사해요. 정심은 웃기만 했습니다. 대답 대신 깎은 감 한 조각을 아들에게 건넸지요. 오후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문 밖에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은 옅어졌고 옷차림도 수수해졌지요. 무엇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보고 싶었어? 민정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지요. 정심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정을 들여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민정은 도연을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지요. 거실에서 민정과 도연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심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민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과 화해하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지요.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와 도연을 만났고 매번 정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 만났을 때
민정이 한 말이었습니다.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도연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정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허영은 사라졌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지요. 정심은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정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도연아,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 네, 엄마. 도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정이 현관을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정심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어머님, 제가 정말 많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심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어. 언젠가는 어머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보여주는 거지.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할게요. 민정이 떠났습니다. 정심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감정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연을 위해서라도 민정과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어른의 책임이라는 것.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은 잠들었고 지훈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심은 홀로 마당에 나와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던 날, 손자가 자신을 발로 찼던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날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족은 다시 자리를 잡았고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민정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도연도 가끔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상처가 다 아물지 않으며 어떤 관계는 영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거였지요. 남은 것들로 새로운 방식으로. 정심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지요.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정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른한 살의 여자는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그녀는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가족을 지켰으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지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손자의 눈물을, 며느리의 배신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평화.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김치를 버무리고 나물을 무치고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지훈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파 좀 다듬어다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지요. 도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그럼 콩 좀 골라줄래? 네. 세 사람이 함께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심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남아있어도, 함께 있으면 따뜻한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심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감을 수확할 시간이었지요. 사다리를 가져와 나무에 올랐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따냈습니다. 붉게 익은 감들이 바구니에 쌓였습니다. 지훈과 도연이 나와 도왔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할머니, 저한테도 줘요.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정심은 감을 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요.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인지 남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하지만 정심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시련을 견뎌낸 것에, 가족을 지켜낸 것에, 그리고 다시 평화를 찾은 것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평상에 앉아 감을 깎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할머니, 도연이 정심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해요? 정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행복해. 저도요. 저도 행복해요. 나도. 지훈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감나무 그늘 밑에서 정심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삶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몇 개의 잎이 떨어져 땅에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든든하게 변함없이, 마치 이 가족처럼. 그날 밤 정심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다.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아프고 힘들고 때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견뎌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다시 시작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지훈이도, 도연이도, 그리고 나도. 우리는 이제 괜찮다. 정심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가 달빛에 서 있었습니다. 내년 봄에도, 그 다음 가을에도 저 나무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심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지요.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